친구들 안녕하세요. 최근 디지털성 범죄 사건인 N번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N번방 가해자의 30%가 학생이고 10대 청소년입니다. 피해자 또한 10대 청소년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무서운 범죄를 일으킨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 성애절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해요. 그 전에 지킴이 친구가 고민이 있다는데요. 지킴이 친구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함께 고민을 들어볼까요? 지킴이의 고민을 잘 들어보았나요? 지킴이는 왜 힘들어하고 있나요? 네, 친구들이 지킴이의 엉덩이 동영상을 봤기 때문이죠. 또, 좋아하는 친구가 지킴이 엉덩이 동영상을 볼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친구들은 그저 장난으로 생각한다고요?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지킴이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고 어떻게 예방하며 디지털 성애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를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그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온라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지킴이의 친구들이 지킴이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했던 불법 촬영행위, 반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하는 유포행위, 지킴이의 신체 촬영물을 빌미로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협박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잘 보았나요? 앞에서 배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불법 촬영입니다.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사진, 영상을 찍을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해요.
불법 촬영에 찍힌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와, 대박 몰카. 애들한테 보내줘야지. 자, 그럼 하나 더. 여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근데 니들 뭐 없냐? 어? 얘가 여기 왜 있지? 안 돼! 안 돼! 사진 찍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동영상 유포 사건이 발생한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발굴에 지원한 이 같은 몸캠 피싱 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0명.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SNS나 채팅 앱에서 가해자를 만났는데 채팅 중 사진 전송을 요구받거나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상대에게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사례에서 나온 몸캠, 피싱 등 동영상 유포 협박을 피하기 위해선 모바일 메신저 앱 등으로 모르는 사람과는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증거 확보 후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합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노래와 춤 실력을 공유하는 앱에 접속한 7살 딸에게 친절하게 건네진 말. 제시와 당신은 지금 막 친구가 됐습니다. 안녕, 안녕. 몇 살이니? 7살. 너는? 9살이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이를 묻더니 사진 좀 보내봐. 이쁘다. 티셔츠 벗은 사진도 보내봐. 대화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티셔츠 벗은 모습 보고 싶다. 난 못해. 넌 할 수 있어. 사진 전송을 거절하지만 간곡하게 다시 부탁하죠. 그리고 둘만의 비밀이라는 말로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 아이는 곧장 아빠에게 알렸고 아빠의 개입으로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며 호감과 신뢰를 쌓은 뒤 일어나는 성범죄인 디지털 그루밍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가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 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사례의 대처 방법 중 신고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였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활동 3에서 배울 디지털성 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꼭 기억해두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노트에 적어보도록 해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수성 키우기, 동의와 존중, 책임을 잊지 않기,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기입니다. 온라인 공간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먼저 감수성을 키워봅시다. 우리는 모두 생활 속에서 땡땡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땡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권입니다. 여러분은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인권 감수성이란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적인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감하게 바라보며 고통을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체크해보세요. 한번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별, 인종, 나이 등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소수의 권리는 포기해야 한다. 나는 차이와 차별을 구별한 줄 안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감수성을 키워요. 레벨업. 인권과 디지털 성범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권을 누군가가 빼앗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에 피해를 준 적이 없을까요? 온라인 공간도 똑같습니다. 단지 얼굴이나 내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성에 대해 차별을 두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인권 감수성이 조금은 높아졌나요? 그 다음으로 키울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뭐예요? 성인지 감수성은 쉽게 말해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민감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볼까요? 집에서 소꿉놀이나 하고 놀아. 여자답게 행동해야지. 열렬하고 정실하게. 넌 여자니까 여자들이랑 놀아야지. 여자가 왜 이렇게 칠칠맞니? 여자가 왜 그렇게 뚱뚱해?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예뻐야지. 얌전하게 놀아야지. 뭐 이렇게 뛰어다녀? 여자애들은 머리가 길어야 예뻐. 여자 얼굴이 흉터나서 어떡하냐? 야, 여자애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처럼 다리를 쫙 벌리고 왔니? 너 왜 그렇게 행동이 거칠어?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냐?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못생겼냐? 입이 왜 이렇게 험해? 나보다 팔이 두껍네. 여자 이쁘면 끝이야. 야, 나대지 마라. 너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 여자 목소리가 왜 그래? 아, 이거 커피 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야, 넌 여자가 치마도 안 입냐? 다리가 왜 이렇게 굵어? 무다리야? 여자가 컴퓨터도 고쳐? 여자가 공대를 간다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위험한데 일찍 좀 다녀.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이 최고지. 거기 아가씨, 거기 아줌마. 남자를 보고 만나 칙칙해야지. 남자는 여자한테 양보하는 거야. 너 마마 보이구나. 왜 이리 말랐어? 남자는 강해야 해. 모든 남자가 구일 겁이 많아. 남자가 하지 못하게 너무 비실비실한 거 아니야? 파마는 여자들이 하는 거야. 남자가 남자답게 씩씩해야지. 남자애가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너 여자같이 생겼다. 남자애가 무슨 인형놀이냐? 남자가 무거운 것도 못 들어?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다 돼. 네가 뭔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여자애처럼 투정 좀 부리지 마. 네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뭐라고? 너가 비비크림 바른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 남자가 힘든 것도 못 찾냐? 한심하다. 맞고 들어오면 혼난다. 남자가 그게 뭐냐? 씩씩해야 남자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차별을 만들고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떨까요? 체크해 봅시다. 한번 볼까요? 나는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주변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성차별적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말할 것이다. 친구들과의 카톡 등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 사진 공유, 신체에 대한 평가, 공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을 때 언제나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찍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잘 찾아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나 행동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로 인해 누구의 성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의 성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바로 중단하고 신고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일입니다. 동의와 존중, 책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예절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동의 구하기.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기.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반드시 책임지기. 예절이 지켜질 때 나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하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미디어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디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인권, 존중, 동의, 책임이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피해를 준 경우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똑같은 아픔을 줍니다.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전수칙을 잊지 마세요.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며 꼭 기억합시다.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하나,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셋,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넷, 타인의 사진, 영상의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다섯,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섯,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일곱,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잊지 마세요. 8.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청소년 상담 전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할 수 있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말하면 실망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지켜지길 원하는 디지털 에티켓을 3개씩 만들어 봅시다. 그중 내가 이것만은 지킨다 하는 예절을 하나 골라 컴퓨터나 핸드폰에 붙여보세요.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디지털 예절을 잘 지켜 한 사람의 성도 침해당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기로 선생님과 약속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